국내 OTT 중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티빙이 최근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참여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티빙은 이 행사를 통해서 파라마운트와의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게 현재 티빙에 접속을 해보시면 파라마운트 플러스 탭이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탭을 통해서 파라마운트 플러스 서비스에 접속을 하면 오리지널 콘텐츠를 포함하여서 파라마운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콘텐츠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16일부터 해당 서비스가 오픈되었고 최근 탑건2의 개봉과 맞물리면서 서비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탑건이 실시간 영화 순위에 상위권에 오르는 서비스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두 회사의 공동 투자를 통해서 CJ가 오리지널 콘텐츠 7편을 제작을 하여서 파라마운트 플러스에 공급하는 계약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파라마운트의 극장 배급은 롯데가 맡아서 하고 OTT는 CJ에서 진행하는 공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처럼 해외의 메이저 OTT들이 한국의 정식 서비스 런칭이 아닌 국내의 OTT와 협약을 통한 우회적인 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서비스를 시작한 유니버셜 OTT인 피코크는 국내에 정식 런칭을 하지 않고 자사의 영화들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다른 영화 플랫폼에서 오리지널 드라마는 웨이브를 통해서 국내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던 HBO Max는 한국 서비스 런칭 자체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 HBO Max는 웨이브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웨이브에 HBO Max의 콘텐츠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7월 중순 이후였고 약 1년의 공급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마무리가 되는 시기에 HBO Max가 한국에 정식 런칭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HBO Max는 한국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로 멘탈리스트의 한국판 리메이크가 확정이 되었었고 이시영 배우의 SNS를 통해서 촬영이 모두 종료가 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 이후 한국 지사의 채용 공고까지 확인이 되면서 HBO Max의 한국 런칭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디스커버리와 합병이 그것이죠. 두 회사가 합병을 함에 따라서 회사명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로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 디스커버리 CEO가 새로운 경영자가 되면서 전략이 대거 수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변경된 것에는 여러 추측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원인은 먼저 진출했던 디즈니 플러스의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하여 디즈니 플러스의 월 이용자는 약 115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당장 국내 OTT와도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HBO Max가 한국에 진출을 하더라도 디즈니 플러스보다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국내 OTT의 시스템을 이용한 우회적인 진출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기존 웨이브와 체결되어 있던 컨텐츠 계약의 재계약 유무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죠. 현재 웨이브는 피코크와 오리지널 드라마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O와의 재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후에 왓챠에서도 HBO Max의 컨텐츠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왓챠와의 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기는 했지만 웨이브의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 연장을 협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HBO Max는 웨이브와의 협업을 통한 진출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지배적으로 형성된 상황이죠.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진출로 시작된 OTT 전쟁이 생각보다 빠르게 저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IP를 가지고 있던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진출을 통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보였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서 기존에 한국 진출을 예정하고 있던 해외 OTT들도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외 OTT들이 자체적인 한국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과 국내 OTT와의 협업을 통한 우회 진출을 했을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외 OTT의 우회 진출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익숙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런칭한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경우 티빙에 전용관을 두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티빙에서 사용하던 UI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티빙의 UI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UI에서 큰 변화 없이 신규 컨텐츠가 유입됐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컨텐츠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낮추는 일인 것이죠. 기존 사용자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 익숙한 UI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새로운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장점은 추가 요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티빙에서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즐기기 위해서 추가적인 요금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 OTT에 있는 작품들을 보려면 해당 작품이 있는 OTT에 구독료를 지불해야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티빙을 구독하셨던 분들은 추가적인 금액 없이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디즈니 플러스 등 여러 OTT의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넷플릭스의 서비스 이후 급격하게 줄었던 불법 다운로드 횟수가 다시금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늘어난 OTT의 수만큼 소비자의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공개된 영화라면 OTT가 아닌 VOD 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체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OTT는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디즈니 플러스의 장점은 디즈니 콘텐츠를 모두 볼 수 있다는 장점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디즈니 콘텐츠만 있다는 단점으로 작용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OTT 시장은 독점 콘텐츠 경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해외 OTT가 국내 OTT와의 협업을 통해서 한 곳에서 서비스를 한다면 나름 그 선택지가 좀 줄어든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금을 한 번만 내고 두 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언급한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이 기존에 국내 OTT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점은 이중 지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라마운트 플러스만 구독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끼워 팔기로 보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마치 스티커를 팔기 위해서 빵을 파는 어느 회사처럼 말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점은 추후에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 파라마운트만 구독하실 분들을 위한 요금제가 따로 준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티빙 가입자가 파라마운트 플러스만 보기 위한 요금제로 넘어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요금으로 파라마운트 플러스만 볼 수 있도록 요금제를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점은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티빙과 웨이브의 호환성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장 티빙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 스마트 TV에 탑재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TV OS와 애플 TV 기기에는 작년까지 티빙 앱 서비스가 안 되었습니다. 지원을 안 했어요. 그나마 올해부터는 티빙을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 초기부터 TV 관련된 OS와 더불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등과 같은 게임 콘솔을 포함하여 TV에 연결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기에서 해당 앱을 지원하는 해외 OTT에 비해서 국내 OTT는 이러한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의 경우 대다수의 소비자가 삼성과 LG 제품으로 시청을 하고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시청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소극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드로이드 TV 앱은 너무 늦지 않았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콘텐츠의 퀄리티 문제입니다. HBO Max의 한국 런칭을 기다렸던 큰 이유는 기존 OTT와 차별화된 화질과 음질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애플 TV 4K를 구매했던 그 이유가 바로 최상의 화질을 제공한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솔직히 아주 고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넷플릭스 정도의 4K와 돌비 비전만 지원해 주더라도 만족하면서 콘텐츠를 볼 수가 있을 텐데 현재 티빙과 웨이브는 4K 콘텐츠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티빙의 경우 일부 콘텐츠가 4K를 지원하고 있지만 비트레이트에서 처참한 수준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4K를 지원하는 콘텐츠만 모아놓은 카테고리도 없습니다. 이 점은 왓챠와 웨이브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OTT의 가장 불만인 게 이 콘텐츠 퀄리티 문제입니다. 4K 요금제가 분명하게 있지만 4K 콘텐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더불어 영화가 2.39대 1의 비율을 지원하지만 대부분의 콘텐츠는 1920, 1080 해상도로 수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21대9 모니터를 사용하더라도 21대9 비율의 영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2.39대 1의 비율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이 21대9 모니터를 샀는데 넷플릭스가 아니라면 이 컨텐츠를 제대로 즐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넷플릭스 혹은 국내 OTT에서는 왓챠가 아니라면 이러한 비율을 제대로 즐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들 여러분들에게 쉽게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스마트폰으로 해당 컨텐츠를 시청하면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종종 컨텐츠의 상하 좌우에 모두 레터박스가 존재한다면 해당 컨텐츠가 정확한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장단점들 모두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앱 지원이나 콘텐츠 퀄리티 문제의 경우 4K 화질이나 돌비 비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해당 포맷을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많고 화면 비율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그리 민감하지 않은 사용자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티빙과 넷플릭스를 모두 구독하고 있고
두 플랫폼에 모두 올라와 있는 콘텐츠라면 아마 다수의 유저가 넷플릭스로 시청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IT 기기로 예를 들어 보자면 애플의 기기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애플의 제품이 프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창작자들이 쓰기 좋은 기기를 만들어서 해당 분야의 사람들이 기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본 일반 대중의 시선에서는 애플은 전문가가 쓰는 기기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마치 손흥민 선수의 축구와 백종원 선생님이 쓰는 칼과 같은 이미지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 제품들이 전문가가 사용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품질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즉 일반 사용자들이 별 불만이 없으니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더 매니악한 사람들, 전문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그 서비스의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이용하는 OTT 서비스, 일반 대중 사용자분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의 OTT만 가입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가입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넷플릭스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사용자 편의 기능도 좋고 웬만한 플랫폼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스트리밍 기술이 좋아서 끊김없이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과 콘텐츠 숫자 관련해서도 넷플릭스가 앞서 있습니다. 퀄리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몇몇 분들은 너무 넷플릭스 너무 찬양하는 거 아니냐, 이거 광고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 이전 영상 보시면 제가 넷플릭스의 문제점 지적한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해외 OTT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컨텐츠가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사의 컨텐츠를 독점으로 유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즈니의 컨텐츠들도 다른 OTT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 제작, 독점 컨텐츠로 경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외 OTT가 국내 OTT와의 협업을 통해서 우회 진출을 하는 것은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구독을 통해서 비교적 여러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 콘텐츠 공급에 있어서 HDR과 돌비 비전, 4K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라도 더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HBO Max의 런칭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해외 OTT의 우회 진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verything is like a test. I better not text or I'll come off desperate.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baby you'll get